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1일 봄의 문턱을 넘어서서 그 끝자락에 다다른 마지막 달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벚꽃이 사라지더니 벌써 녹음이 푸르러지고 있네요. 하지만 포근한 햇살만큼은 아직도 봄임을 자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것이 5월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 각종 꽃들의 축제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색으로 온 세상을 물들이기 때문에 눈이 호강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음도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푸른 5월의 고결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하는 것들이 많이 보일 텐데요. 먼저 거울 앞에 선 나를 보면서 세상의 변함을 느낄 테고요.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는 일이 될 것이며 시대가 변했음을 느꼈을 때가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죠. 사랑하는 마음일 텐데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들은 변해서는 안 되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5월 가정의 달 여러분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기쁜 일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수원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은 지금 DJ 남희입니다. 네, 오늘 수원은 지금 시간에서는요. 수원 사람들 만나볼 텐데요. 1부에서는 수원 최초 여성 3선 국회의원 백혜련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요. 2부에서는 장애인 드론 축구 박성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은 지금 1부 바로 시작합니다. 수원은 지금에 오늘 귀한 손님 모셨는데요. 수원 최초 여성 3선 국회의원 백혜련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제가 떨리는데요. 너무 긴장되고 너무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수원 최초 여성 3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당선 소감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려야겠죠. 예, 삼선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수원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으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맞아요. 네.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더 애쓰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혹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을까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선거가 예측하기를 다 쉬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사실 예측을 했습니다. 좀 후보가 상대 후보가 갑자기 또 바뀐 사정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수원 지역이 요번에 전체 그 선거판에서 굉장히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조명이 됐던 것에 반해서 저희 지역은 좀 조용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쉬운 선거를 치렀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선거 초반에 또 우리 당이 공천 문제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 선거운동 도와주셨던 분들 중에 이야기 들었는데 막 선거운동하기에 너무 힘이 나고 재밌었다고 막 주민들이 다 응원해 주시고 막 커피도 사주시고 간식도 사주시고 그래서 되게 선거운동하기에 너무 좋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후문을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수원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에도 선거운동하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지금 수원시의 재정 자립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한마디로 자금,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정 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정 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수원의 발전 이것을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최고의 첫 번째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첨단 R&D 사이언스 파크의 조성이거든요. 신속한 조성 이제 잘 추진되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이 수원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안 그래도 입북동 율촌동 주민들이 R&D 사이언스 파크 MOE 회박식도 맡고 추진하시는 걸 되게 환영하고 계시던데요. 기대가 큽니다. 지역 주민으로서. 네, 지금 뭐 R&D 사이언스 파크를 기점으로 해서 네. 사실 이 수원 지역이 거의 이제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개발이 다 됐습니다. 거의. 네. 근데 이제 개발이 남은 지역이 네. 결국 저희 지역인 서수원 지역만 지금 거의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서수원 지역 중심으로 그런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발전시키는 사업이 수원 전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또 3선이 되신 게 아닌가. 열심히 또 마무리해 주시라고 하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다면 수원 시민, 수원 그리고 백혜란 의원님 화이팅 하시라고 채안이 부른 화이팅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수원 지역의 발전을 위해 R&D 사이언스 파크 말고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수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원팀이 돼서 다 뛰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사실 냈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사통팔달 수원. 이게 결국은 이 수도권은 교통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통팔달 수원 이제 신분 당선 연장선도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들어오지만은 지금 뭐 그 장안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도 여러 가지 또 지하철들이 놓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GTX-A 노선도 있고요. 그래서 사통팔달 수원을 만드는 것 그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R&D 사이언스 파크도 얘기했지만 R&D 사이언스 파크를 기점으로 해서 첨단 산업 벨트를 수원 지역에 만들어서 수원의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좀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많은 기업들이 또 유치되고 그러면서 또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그럼 경제 활성화가 되는 그런 초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수원은 베드타운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여태까지도 수원은 어떤 자족 도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더 이제 근데 일자리가 없어지면 자족 도시 기능을 잃기 때문에 네. 그 점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 그런 경향이 있어서 되게 우려하고 있었는데 기대가 큽니다. 네, 그렇다면 그 여성 정치인으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또 어떤 도전들을 겪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제가 이제 벌써 이제 정치 시작한 지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참 세월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정말 많이 변화하고 바뀌었다는 걸 느끼는데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 정치적인 영역에 여성이 적습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많은 편견 또 남성과 똑같은 스타일의 정치를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술을 먹지 않으면 정치를 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그때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술을 거절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렇죠. 술 못 드시죠. 네,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네. 잘 안 먹는데 네. 또 검사를 제가 했다 보니까 네. 검사는 당연히 술을 잘 먹는다. 먹겠지. 네. 이런 이제 잘못된 그릇된 편견이 생각들을 있죠. 가지고 네. 무조건 술을 권하시는데 참 그거 거절하는 게 그리고 그때는 그 술을 거절하면 이래 갖고는 정치 못한다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렇죠. 기분 나빠하시고 네. 그러셨죠. 그리고 왜 내 술은 안 받냐 뭐 다른 사람 술은 받은 거로 착각을 하시고 그런 분들도 많아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었는데 이제는 다 소문이 저의 났죠. 이제 술 안 드시는 그걸 분으로. 존중해 주시고 네. 서로 대화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이제 그 자리매김하셔서 저도 얼마나 든든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사적인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정무위원장까지 하시면서 지역도 살피시고 바쁘실 텐데 집안일은 어떻게 하시나요? 진짜 뭐 검사할 때도 바빴지만은 이 국회의원이 사실 더 바쁜 것 같아요. 정말 시간 단위를 그냥 쪼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진짜 1등 남편입니다. 네. 네, 가사노동 원래부터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당해주고 있었는데
제가 진짜 정치를 시작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저희 남편이 정말로 많은 부분들을 해주고 있고 요즘은 진짜 거의 전업주부라고 할 만큼 점점 더 저희 남편이 거의 가사노동의 많은 부분을 전담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꼭 이 방송을 들으시라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사실 근데 시민사회 활동도 오래 하셨고 지금도 꾸준히 네. 하고 계신데 그렇게 집안일도 열심히 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네, 남녀 평등상 1순위 후보입니다. 제가 볼 그렇네요. 때는. 네. 양성평등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저희 잠깐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올까 합니다. 네, 들으실 곡은 하이키가 부른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또 질문 한 가지 더 드릴 텐데요. 국회의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이 이제 삼선이니까 더 무겁게 느껴지실 거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민의를 대변하는 자리라고 생각돼요. 그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그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근데 지역구 국회의원은 약간의 갈등이 있어요. 지역구의 또 활동, 지역구를 위한 활동이 전체 국민을 위한 활동과 또 그 배치될 때도 사실 있거든요. 지역마다 그 특성이.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잘 근데 조화시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제1의 원칙은 전체 국민을 대변하는 민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방점을 찍고 국회의원들은 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늘 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서 가장 그 국회의원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앞으로 삼선이 되시면서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으신 분야가 또 있으실 텐데요. 어떤 활동하고 싶으신가요? 최근에 그 문제로 제가 좀 고민을 좀 했었어요. 네. 이번에는 진짜 이번 삼선 국회의원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개혁까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1순위의 문제는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기후위기도 기후위기지만 당장 대한민국이 지금 존립의 문제가 이제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인구 절벽이죠. 네, 0.7에서 지금 더 떨어지고 있어요. 네. 올해 어제 기사를 보니까 출생할 수가 2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월별. 그러면 정말 이 대한민국의 큰 위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저출생 문제 해법 그 부분에 방점을 좀 찍고 의정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어떤 데서는 조사에서 0.65 정도로 올해 예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심각합니다. 0.7에서 네. 0.65 떨어지는 이게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네. 속도가 너무 가파릅니다. 네, 일본을 넘어서서 저희가 좀 네. 급격하게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큰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꼭 그 문제를 저출산 문제 해결해 그렇죠. 주시길. 많은 문제가 이게 네, 아주 네. 뭐니 결국의 네, 네. 문제라서 쉽게 해결책은 나지 네, 않겠지만 네, 네. 지금 바로 진짜 4, 5년 안에 어떤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 네. 정말로 대한민국의 위기가 닥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네, 또한 사실 기후 위기도 요즘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혹시 기후 위기에 대한 정책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보니까 기사를 잠깐 하나 보니까 이번 총선 경기도에서 총선 그 출마자들 중에서 기후 공약을 낸 사람이 한 절반 정도 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압니다. 네. 일단은 이제 저희 서수원 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고색도 평동 중심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탄소 중립 도시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4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건데요. 그 사업을 일단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잘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각 동으로 수원시 전체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되면서 네. 재생 에너지 사업들이 굉장히 답보 상태에 있어요. 아예 후퇴하고 있죠. 그쵸. 네, 재생 에너지나 이런 네. 부분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입법적으로 더 뒷받침해서 결국은 지금 재생 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네. 유럽에서 이제 이미 아리백 많이 얘기 많이 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생산되는 에너지로는 물건을 만들어도 이제 수출할 수 없게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 음식물 쓰레기 있죠. 네. 제가 항상 그 가전제품 중에서 제일 이렇게 그 꼭 사야 되는 품목으로 하는 게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 아, 네. 얘기하는데요. 네. 네, 그런 것도 좀 보급 사업 정부에서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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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 자체가 잔반을 안 남기시는 걸로 또 유명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한 2, 30년 된 청바지도 지금까지 입고 있는 걸로 네, 제가 뭐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거는 좀 아껴 쓰는 편. 네. 아나바나 옛날에 네. 한창 유행했었죠. 네, 네. 그거 그래서 기후 위기에 선봉해서 몸소 실천하고 계신 의원님이라 좋은 정책과 또 그 전략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네. 기후위기에 처한 우리 지구를 위한 환경 캠페인 노래 할로가 부른 기억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원 시민들에게 혹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요. 일단 뭐 수원 시민들이 좀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수원이라는 도시가 정말로 이 경기도의 수부 도시로서 문화, 경제 그동안 모든 거에서 한마디로 그 이상을 지켜왔던 도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그런 또 삼성이라는 큰 반도체 기업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요번에 5석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네, 모두 모두. 선택해 주신 것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네. 그 선택해 주신 뜻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네, 수원이 다시 경기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5분이 모두 의원님뿐만 아니라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무위원회 위원장이신데 통과된 법안이 되게 중요한 법안들이 있던데요. 네, 이번에 저희가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여야가 결국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이제 뭐 야당이 있지만 그 국민의힘은 빠진 상태로 결국 통과가 됐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20년간이나 같이 논의를 해왔던 법인데 결국 박종철 열사나 이한열 열사 같은 네. 경우도 유공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굉장한 그 민주주의 획을 그으신 분들인데. 그으신 분들인데 유공자가 아니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분들이 유공자가 될 수 있는 법을 이번에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애곡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들도 많은데요. 사실은 진짜 최소한의 예우를 규정한 법이고 정말 박종철 열사나 이한열 열사 같은 분들이 민주유공자로서 우대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이런 뭔가 법안이나 이런 법안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앞으로 그 발전하지 못하고 후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그렇죠. 듭니다.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네. 잡은 유일한 나라가 네. 우리나라고 세계가 다 극찬합니다. 그렇죠. 그럼 두 가지의 그 가치를 잘 지켜나가야죠. 네. 꼭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고 네. 실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백혜련 의원님의 행보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수원은 지금 1부 여기까지고요. 의원님 듣고 싶으신 노래 한 곡 신청해 주세요. 네, 지금 강야에서 네. 신청했거든요. 네. 최근에 진짜 민주유공자법도 저희가 통과시켜서 네. 이게 이제 그 대학가에서 그 당시에 진짜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젊은 청년들이 외쳤던 목소리이기 때문에 강야에서 신청하겠습니다. 네, 뜨디님 곡이었네요. 네, 네. 광야에서 들으면서 오늘 인터뷰 응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수원은 지금 1부에서는요. 수원 최초 여성 3선 국회의원
백혜련 의원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의원님의 신청곡 안치환의 광야에서 들으시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수원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수원은 지금 30화 1부에서는 수원 최초 여성 3선 국회의원 백혜련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은 지금 DJ 나미입니다. 수원은 지금의 특이한 직업을 가지신 분이 오늘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는 직접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드론축구협회의 드론축구 지도자, 심판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충주 드론축구 아카데미의 탑프렌즈 드론축구단 소속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엄지척 드론축구센터 박성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론 축구 처음 들어보는데요. 드론 축구가 뭔가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드론축구는 탄소 소재로 완벽하게 보호된 드론볼을 조종하여 공중에 매달린 골대에 골을 넣어 더 많이 득점한 팀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블루팀과 레드팀으로 구분하고 각 팀은 5명으로 구성되어 3분 동안 더 많이 골을 넣는 팀이 승리하는 미래형 스포츠 게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수원에서 장애인 드론 축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수원에 장애인 드론 축구단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장애인들이 드론 축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장애인도 얼마든지 드론 축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체장애인으로 일반부 선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드론 조종기를 조정하면 되니까 양손이 자유로운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드론 축구를 배울 수 있고 드론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양손만 자유롭다면 드론 축구를 누구나 할 수 있군요. 네, 그렇다면 한국 장애인 드론 축구단 현황은 어떤가요? 네, 지금 장애인 드론 축구단이 창단된 곳은 강원도 양구, 용인, 이천, 의정부, 삼척, 영광군 등이 있고요. 그 외에도 몇몇 군데가 있긴 한데 대부분은 지자체나 또는 장애인 단체 등에서 단기 체험 수업 정도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난해 서울 시립 서대문 농아인 복지관에서 청각장애인 드론 축구단 농캠프라이라는 팀이 창단됐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실제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장애인 드론 축구단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아, 장애인 드론 축구단이 생각보다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군요. 그렇다면 제가 오신다 그래서 드론 축구를 유튜브 영상으로 봤는데 장애인들이 하기에도 너무 재미난 스포츠라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안타깝네요. 네, 이렇다 할 장애인 드론 축구단이 없다고 하니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큰데요. 장애인 드론 축구단의 활성화를 바라보면서 노사연의 바램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수원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장애인 드론 축구를 하고 계신 박성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이 드론 축구를 하면 좋은 점, 뭐 기대 효과 이런 게 있다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드론볼을 조종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을 키워주고 팀으로 구성되어 함께하는 경기로 팀원들 간의 협동심을 길러줍니다. 두 번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전국 대회 출전 등으로 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드론축구 지도자가 되면 교육기관 등과 협력해서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으로 드론축구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에서는 현재 방과후 수업으로 드론축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노인복지관, 장애인 단체 등에서도 드론축구를 교육할 수 있습니다. 네, 장애인들이 드론 축구를 하면 좋은 점이 정말 많네요. 그렇다면 장애인 드론 축구단을 만드시려면 어떤 지원들이 필요할까요? 네, 첫째는
장애인들의 이동과 접근성이 편리한 연습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나 경사 진입로가 있고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등이 있는 실내 체육관이나 강의실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장애인 전용 드론 축구장을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강사비와 드론 장비, 유지 보수비 등 꾸준히 경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고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선수 수급 문제입니다. 장소와 재정이 해결되어도 선수가 없으면 선수단을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장애인 단체에서 선수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홍보의 기회도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 수원시 자체의 지원도 되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이런 저변 확대가 되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서 장애인 드론 축구단이 수원에서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장애인 드론 축구단이 이렇게 수원에 만들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예, 현재 우리나라 드론 축구 대회는 일반부, 대학부, 유소년부로 구분되어 있고 전국 대회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드론 축구단을 만들고 활성시켜서 장애인부 전국 대회, 나아가서는 세계 장애인 드론 축구 대회를 개최해 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아, 네. 아직 장애인 드론 축구 대회가 안 열리나요? 네, 그 연습 경기처럼 네. 지방에서 조금씩은 열리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식 대회가 열린 적은 없습니다. 와, 수원이 이렇게 저변 확대가 돼서 전국 최초로 장애인 드론 축구 대회를 연다면 너무 좋겠는데요. 네, 그 꿈입니다. 예, 저도 그 꿈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예. 네, 박성춘님의 꿈을 응원하며 화이트가 부른 네모의 꿈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수원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장애인 드론 축구 꿈이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화이트가 부른 네모의 꿈 듣고 왔습니다. 참 선생님이 직접 드론 축구 선수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드론 축구 대회 나가신다고요? 네, 이번에 인천 송도 컨벤션 센터에서 국제 드론 축구 대회가 열리는데 저도 저희 팀 탑프렌즈와 함께 출전합니다. 아마 국제 대회 출전하는 장애인 드론 축구 선수는 제가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와, 굉장한데요. 언제 열리는데요? 5월 9일, 10일, 11일 이렇게 그 3일간 열립니다. 아, 네. 오, 시간이 되면 꼭 가서 응원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탑프렌즈 축구단의 선수단 구성이 선생님 장애인이시고 궁금한데요. 네, 저희 그 탑프렌즈 축구단은 초등학생과 성인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제일 나이 어린 선수가 초등학교 2학년 2016년생이고요.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은 접니다. 1961년생으로 16을 거꾸로 하면 61년생이 됩니다. 61이 됩니다. 그렇네요. 네, 55년의 나이 차이가 있어도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팀 이름도 탑프렌즈입니다. 아, 그렇군요. 16년생과 61년생이 같이 출전하는 이게 스포츠 대회는 되게 특이한데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그 스포츠가 드론 축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꼭 우승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마음껏 하세요. 네, 지금 현재 드론 축구의 중심지는 전주입니다. 전주에서는 내년에 드론 축구 세계 월드컵 대회도 개최됩니다. 저는 우리 그 장애인 드론 축구의 중심지를 수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장애인 드론 축구를 활성화시켜서 지역 대회는 물론 전국 대회를 개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원시도 홍보되고 선수들과 가족,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면은 경제 활성화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장애인 드론 축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화성 행궁에서 이렇게 드론 축구 대회를 한다면 얼마나 멋질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원에 장애인 드론 축구단이 결성되고 그리고 장애인 드론 축구 전국 대회가 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꼭 이 염원이 이루어지길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시죠.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힘을 얻고 갑니다. 제 신청곡은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입니다. 네,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수원은 지금 어느덧 끝날 시간이 되었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 싱그러운 5월 행복한 날 되시길 소망합니다. 장애인 드론축구 박성춘님 신청곡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그리고 박성춘님의 원하시는 꿈들이 이루어지길 희망하면서 우주소녀의 이루리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DJ 남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